자, 고생이 통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계 파트는 지금 배우고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이 통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고요. 그거는 만약에 배국고는 필수적으로 문이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명고는 선택적이에요. 이 파트, 통계 파트는 확률과 통계는 들을 놈은 듣고 말 놈은 말아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서예고는 필수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군서정학 역시 고2 때 필수로 배우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기보다는 약간 산수에 가깝고요. 이 파트는 나중에 혹시 문과나 이과 이렇게 나눠질 때 문과 친구들한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돼요.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문과 친구들이 보통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요, 어떤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의 숫자로서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아라랑 하진이랑 성적을 비교를 해보자. 근데 아라도 잘하고 하진도 잘한다. 대충 잘한다. 적당히 잘한다. 많이 잘한다.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뭘 물어봐요? 우리가 평균 물어보죠. 평균. 이번에 중간고사 평균이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국어 몇 점이야? 몇 점 몇 점? 네가 더 잘했네? 영어 몇 점이야? 네가 잘했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근데 누가 더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바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하나의 작업을 나타내는 게 바로 대표값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이란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값은 보통 중학교 때 몇 가지를 배우냐?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바로 평균이라는 걸 배워요.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값. 최빈값이 먼저 중앙값이 먼저. 중앙값이 먼저 해. 중앙값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빈값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대표값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이 세 가지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평균은 우리가 맨날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잖아. 이번에도 시험 비교할 때, 야, 네 평균이 높아, 내 평균이 높아. 평균 높으면 전교 1등 아니야. 그렇죠?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자료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별량의 총합. 자료의 개수. 개수야. 개수로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는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되겠죠. 맞아요. 70점하고 80점 있어. 내 평균과 시험하면 어떻게 구해요? 70점하고 80점의 자료의 평균을 2분의 어떻게 됩니까? 70 더하기 80이다. 따라서 나는 75점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자료가 3개면 3개로 계산할 거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냐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작은 것부터 1, 3, 5, 6, 7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한 가운데 누구예요? 5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중앙값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너네는 의문을 품어야 되겠죠? 선생님, 자료의 개수가 짝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자료의 개수 여기 8이 하나 더 있다고 치자. 만약에 이렇게. 한 가운데가 숫자가 없네 여기인데.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한 가운데 양쪽 옆에 이 자료의 평균을 쓰면 된다. 얼마가 돼요? 5.5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바로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최빈값은 뭐냐면 빈도수를 본다라는 거죠. 자료가 1, 2, 3, 3, 5 이렇게 있다고 치자. 최빈값은 뭐예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3이 될 수도 있죠.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얘기하는데 최빈값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하나의 값만 나오거든요. 그죠? 평균 하나 값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맞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자료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
얘는 최빈값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평균이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 자료들을 대표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중앙값은 한 가운데 있는 값인데 뭐라고 돼 있냐? 별량의 개수가 훨씨면 정 가운데 있는 거 쓰고 작으면 두 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채빈값은 어떻게? 숫자가 빈도수가 높은 게 채빈값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채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채빈값은 자료에 따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언제 평균 중앙값 채빈값을 쓰는 게 편리하냐? 그냥 일반적인 자료 평균을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중앙값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었을 때 중앙값을 많이 써요.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시험을 봤어.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점을 맞아요. 이렇게. 세 과목밖에 안 봤어요. 항상 100점 맞던 나야. 최저. 근데 갑자기 어때요? 근데 시험 보는 날 배탈이 났네. 그래가지고 시험 딱 땡 시작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렸습니다. 큰일 볼 수 있으니까 빵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평균을 내보면 몇 점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몇 점이 돼? 못하죠? 3분의 얼마야? 200이잖아. 3, 7은 21. 60 몇 점이 되네. 60 몇 점? 60 몇 점? 8점 뭐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건 너무 극단적인 값이죠. 맞아요? 자료가 왜곡이 된 거예요. 나는 100점짜리 사람인데 뭔가 하나 이슈로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됐을 때는 이 극단적인 값은 평균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낫다. 즉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수량을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갑자기 올해 미쳐가지고 기후가 이상해서 막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거 평균을 내면 안 되잖아. 그건 아주 뭐랄까 극단적인 값들, 말도 안 되는 값들이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평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값을 쓰는 게 낫다. 알겠습니까? 그럼 채빈값은 언제 쓰는 게 좋냐라는 거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채빈값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라면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라면에 딱 숫자 매길 수는 없잖아. 신라면 이렇게 막 했어요. 뭐 2번이 진라면이라고 치자. 이렇게 진라면. 여기 짜파게티.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봐. 숫자로 하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짜파게티, 뭐 여기 진라면 이렇게 넣치자. 자, 채빈값은 뭐예요? 진라면이죠. 이런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가 있었을 때는 채빈값으로 쓰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고? 평균 어떻게 구해? 신라면, 진라면, 짬뽕 해갖고 짜파게티 넣으면 뭐야? 짬짜면? 뭐 이런 게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죠. 자, 주의!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으므로 자료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으면 대별값으로 중앙값이 더 적더라고. 자료 개수가 많고 자료의 값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채빈값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자료 개수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평균 내기도 힘들어. 막 자료가 2,000개야. 그럼 채빈값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전체 두 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남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남학생은 인원이 10명이야.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때 얘 평균. 남학생의 승수 평균이 70점이고요. 여학생이 80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 전체 평균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돼요? 전체 인원 몇 명이다? 15명이죠. 맞습니까? 그때 10점짜리가 70점짜리가 1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70 곱하기 10 더하기 80이 5명이 있는 거죠? 맞아. 이렇게 계산해서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평균 구할 때.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산포도란 무엇이냐? 자, 산에 있는 포도.
그죠? 산에 있는 포도. 그래서 산에 있는 포도면 반대가 이제 들포도, 들에 있는 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산포라는 게 뭐냐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퍼져 있는 정도. 그다음에 도가 붙었기 때문에 숫자라는 거죠. 맞아요? 과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숫자. 그럼 어디로부터 퍼져 있냐라는 거죠. 그 어디로부터가 바로 뭐다?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낸 수치가 바로 산포도다라는 겁니다. 그 산포도의 개념에서 먼저 산포도는 이제 보통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배우기 전에 뭘 배운다? 바로 편차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거거든. 그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 자 알아야 뭐에서 못 빼야 돼요? 그렇지, 별량에서 뭘 빼면 된다? 평균을 빼는 겁니다. 편차라는 것은. 알겠어요? 평균. 자, 우리 선생님 이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알려줬어요? 기억나? 뭐에서 못 빼라 했어?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죠. 비읍이 먼저 나와요? 피읍이 먼저 나와요? 비읍이 먼저 나오죠? 비읍에서 피읍을 빼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읍이 먼저잖아. 그래서 별량. 이게 헷갈려. 나중에 가보면 평균에서 별량을 빼나? 별량 평균을 빼나?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비읍에서 피읍을 빼는 겁니다. 알겠어요? 비읍이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게 바로 편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편차가 0이면 별량과 평균이 같은 값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편차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료가 뭐 3개가 있다고 칠게요. 1, 2, 3 이렇게 3개의 자료가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평균 얼마예요? 3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다? 2가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1일 때 편차 어떻게 돼요? 요거의 편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맞아요? 요거의 편차는 0. 맞죠? 여기 별량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요거의 편차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편차를 다 구해놓고 봤더니 편차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요, 얘들아? 0 되는 거 보이나요?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성질 첫 번째,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0이 됩니다. 0. 자, 우리가 편차를 구해봤더니 0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료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 다 더해봤다는 거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왜? 우리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숫자 한 개로 표현하고 싶어. 자료에 가까이에 퍼져 있는 정도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전체 자료에 대한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하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곱을, 이 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제곱을 해서 더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분산이다라는 거예요. 분산.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이라는 것은 얘들아 총 자료의 개수분의, 오케이? 총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편차 제곱의 총합. 그래서 자료의 개수 편차 제곱의 총합. 이게 바로 분산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 자료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분산이라는 것은 내가 0을 안 만들려고 일부러 제곱을 해서 만든 값이에요. 왜곡을 했죠, 왜곡. 우리는 제곱이라는 작업을 했잖아. 그래서 온 상태로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 루트를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 개념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 분산의 개념을 한번 봐봐. 분산의 개념을, 분산은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거든요. 그죠?
자, 별량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저거를. 그럼 얘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분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다? 편차 제곱의 뭐라고도 가능해요? 평균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잖아. 편차, 이 자리에 자료, 별량들이 있으면 별량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을 통해서 자료 개수를 알았으니까 분산은 다른 말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혹시 문제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은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분산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 알아야 알겠니?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우리 시험 성적이라고 치자. 점이라는 단위가 있다고 치자. 자, 평균은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위가 있겠죠. 점. 맞죠? 자료 개수 점 더하기 점 더하기 점이면 6점. 개수니까 3으로 나누면 2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 자, 질문. 분산은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 이게 뭐냐면 점이거든요. 편차까지는 점이야. 맞죠? 단위가 점이 있어. 점. 단위 있어. 근데 편차에다 제곱을 했어요. 그럼 점에다가도 제곱을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이게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점의 제곱이야. 맞죠? 맞아요. 단위가. 점의 제곱 다 더하면 점의 제곱이야. 이 점의 제곱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단위로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요. 알겠습니까? 점의 제곱이 뭔데? 점 곱하기 점인데 뭐야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단위다. 그래서 분산에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웠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약분 돼서 맞죠? 점이라는 단위가 나오겠네. 맞아요? 유리만 이해돼?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단위가 똑같이 원래 별량의 단위와 똑같은 단위를 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단위가 있어요. 점이면 점을 써야 돼. 센티미터면 센티미터도 써야 되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단위 안 쓰는 거 어떤 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분산밖에 없어. 분산만 단위를 안 써요. 단위 쓰면 안 돼. 단위가 의미 없어요. 편차도 점, 평균도 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점. 다 똑같아. 분산만 단위가 없어.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요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솔직히 요 내용은 고등과정인데 한번 할게요. 거기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중학생들 가르치라고 내는 건지 참 애매하네요. 피곤하죠? 피곤해? 좀 덥기도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덥지? 그러니까 잠이 오잖아요. 에어컨 틀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x1, x2, x3 자료들입니다. xn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건 평균 구해볼게요. 잘 봐. 그러면은 평균 어떻게 해? 평균은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m이라고 합니다. m. average라고도 하지만 평균을 영어로 m. 뭐라고 해요? mean. mean이 영어로 평균이에요. 선생님이 의미하다라는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동사로서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mean의 약자를 써서 m이라고 보통 쓰는데 평균은 어떻게 되냐? n개죠 자료가 n분의 맞아요? a x1 아니 뭔 소리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딴딴딴 xn 이게 바로 평균이죠. 맞아요? 하지마! 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만약에 자료에서 A배를 각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에다가 A배를 각각 했다고 쳐보자. 자, 이거의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돼요? 평균은 n분의 맞아요? n분의 A 가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딴딴딴 xn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게 평균이잖아. 그럼 얘는 보다시피 m에다가 a를 하나 곱한 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M이 되는 거 보이나? 맞아요? 같이 A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각 별량 A배가 돼 있으면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게 평균이 3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료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x1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답은 그냥 얼마라고 바로 쓰면 돼요?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태니?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AM이 된다. A배가 돼 있으면 이걸 M이라고 했을 때 요거 평균 어떻게 된다? AM이 된다. 알겠어요? 그럼 하나 추가로 선생님 서비스로 보여줄게요. 여기 없나? 여기 있긴 한데 그 최종 끝판왕이죠 이거죠. 만약 그러면 AX1 더하기 B AX2 일정 B라고 일정한 값을 더했다 봅시다. 이렇게 이걸 평균 그려보래요. 오케이. 자, 식이 어떻게 돼? 평균 하면 n분의 맞죠? A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딴딴딴 xn 더하기 b가 몇 개 더해졌어요? 자료가 n개죠. 그러면 뭐가 돼요? nb 이렇게 쓰이는 거 보이나? 맞아요? 그러면 하트뿅 요렇게랑 요렇게 하트 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a 가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딴딴딴 xn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 자료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m이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맞죠? 따라서 답은 am 플러스 b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유리마 안돼. 지금 마크가 앞에서 수업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에요. 마크라도 괜찮잖아. 아니에요. 사업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 다른 그룹인데. 너 마크 아니었니? 너 투바투였구나. 투바투는 근데 누가 있어? 정규. 범규? 알았어, 범규라고 할게. 야, 일단 명찰 단다. 성이 뭐야, 범씨? 범규. 최범규야? 나 명찰 하나 만들 거야, 최범규.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 별량이 일정한 배를 하고 일정한 값을 더하게 되면 그냥 평균에다가도 각 그 일정한 배하고 일정 값을 더하면 된다. 비례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알았지?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내용 보면 두 전체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 이번에. 자, 요거를 근데 이게를 뭐 공식 몰라 상관없어. 노가다 띄면 돼. 그냥 일일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 봐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때 이 별량의 개수가 A개, B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편차. X개 있고, 표준 편차 X고 Y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두 전체, 요 전체 집단의 AB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 분산을 구해볼게요. 전체의 분산.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총 자료 개수가 필요하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총 자료 개수는 A 더하기 B입니다. 이해합니까? 그죠? 자료 개수가.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편차 제곱의 총합자리 아닌가? 맞아, 안 맞아요? 편차 제곱의 총합. 그럼 각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 A 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 집단의 자료의 총 개수분의 맞아, 안 맞아요?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맞아, 안 맞아? 맞죠? 편차 제곱의 총합. 근데 편차 제곱의 총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얘가 표준 편차거든?
그러면 얘를 분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맞아, 맞아? 분산으로 돌아가 보면 얘들아 여기 뭐가 될까요? 하지마! x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얘들아 맞아? 얘는 뭐가 돼요? y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할 건데 분산이 x 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a 곱하기 x 제곱 아니야? 양면 a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쪽 a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뭐다? ax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여기 눈이 부셔? 내리면 되지. 얘기를 하지 그랬어. 괜찮아? 이해되죠? 편차 제곱의 총합을 요 방정식에서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겠지. B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얘가 BY 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얘들 이해되니? 이거 이해해야 돼. 다시 이해 안 된 친구들 위해서 다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아까도 썼죠. 분산이라는 것은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분산 곱하기 자료의 개수하면 되잖아. 이게 바로 분산 곱하기 자료의 개수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건 A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 이건 B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 총합. 어차피 총합, 전체 총합이면 이 모든 게 있으니까 더하면 되겠지. 총합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분산. 그래서 표준 편차,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이거 약간 고급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요거 넣은 게 답이다. 이렇게 되겠지. 어휴 담배 아주 잠아 죽을라 그래요. 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스텝 1. 자 265번. 지금부터 귀찮은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알죠? 자 대표 문제 하나씩만 우선 다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하나씩 다 풀면 대표 문제는 총 6개밖에 없어요. 자 풀어봅니다. 시작.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니다.